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V라인이 된 거예요. 제가 네, 요거는 완전 비추입니다. 당장 급하게 예뻐야 돼. 할 때 받으면 좋은 시술인 이게 제일 제 얼굴에 큰 변화 웬걸? 너무 예쁜 거예요. 시술 실패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일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저의 관리법이랑 시술 정보 등을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사진들도 한번 꺼내보면서 저의 과거를 봤는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확 변한 케이스는 아닌데 조금씩 야금야금 저도 예뻐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도움이 되시겠다,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 및 관리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각각의 효과 및 유지기간, 만족도, 그리고 추천, 비추천 여부, 그리고 주의사항 및 병원 고를 때 소소한 팁까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고 개인의 경험담을 담은 주관적인 의견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받은 시술은 온다 리프팅이랑 소개팅 주사입니다. 요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아주 따끈따끈한 시술인데요. 딱 2주 전에 받은 시술이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딱 효과가 지금 나왔을 시기이거든요. 우선 이 시술을 왜 받았냐? 제가 2주 뒤에 소개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살이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 이 볼 옆에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없애고 싶은데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또 찍고 있거든요. 8월부터 찍었더라고요.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요거를 빨리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니까 좀 단기간에 이렇게 멍 안 들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게 온다 리프팅이랑 소개팅 주사였습니다. 이 두 개 조합을 같이 받으면 얼굴형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같이 세트로 받아봤고요. 소개팅 주사는 뭐냐면 윤곽 주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을 파괴해줘서 지방세포를 감소시켜주고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주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개팅 주사를 여기 턱 부분만 고민이었기 때문에 여기 턱 라인에다가만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온다 리프팅을 받았는데 온다 리프팅은 써마지, 인모드, 울세라랑 비슷한 거라고 해요.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장비로 해가지고 피부 타이트닝 및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몇만 줄을 맞을 건지 요거를 시술 상담을 통해서 정하는데 저는 얼굴에 지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고민인 부위에만 타겟해서 맞았고 딱 4만 줄을 맞았습니다. 2주차 후기 어떻게 변했냐? 제 2주 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때 2주 전이랑 지금이랑 몸무게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살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딱 여기 부분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라인이 2주 전보다 좀 정리가 된 모습. 그리고 한 4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V라인이 된 거예요. 와, 효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느낌이 빡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온다 리프팅이 찾아보니까 되게 아프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아팠어요. 오히려 소개팅 주사가 아팠습니다. 온다 리프팅은 열을 가하는 장치다 보니까 뜨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우면은 그때 즉각적으로 바로 말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다가 좀 뜨거운 느낌이 난다 하면 뜨거워요 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바로 반대쪽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뜨뜻하다 정도 그 느낌? 아프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 볼페임 절대 없게 부탁드린다고 저는 완전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민인 부위에만 딱 타겟해서 맞았더니 2주 차인데 전혀 부작용 없고 딱 제가 원했던 라인만 좀 개선이 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주사가 조금 아팠는데 주사는 제가 여기 피부가 혈관이 안 보이는 피부여가지고 멍이 살짝 들었어요. 2주가 돼서 멍이 다 빠졌는데 소개팅 주사랑 온다 리프팅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인모드나 써마지, 울세라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멍이 없으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리프팅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 이 소개팅 주사랑 온다 리프팅 조합을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장 2주 뒤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나는 2주 뒤에 말 그대로 소개팅이 있어서 나 당장 급하게 예뻐야 돼
할 때 받으면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턱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표정 주름 완화 그리고 근육 감소에 효과가 있는 시술입니다. 제가 이 턱보톡스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이 턱보톡스를 올해부터 처음 맞기 시작한 거였는데 얼굴형 관리에 제가 이제 올해부터 엄청 되게 관심이 생기고 나서 어떤 거를 먼저 받아볼까 했을 때 가장 이제 입문하기 좋은 게 보톡스잖아요. 왜냐면 보톡스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턱보톡스를 맞았는데 되게 뭔가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나도 혹시 여기 턱에 근육이 많은 게 아닐까? 턱보톡스 맞으면은 더 갸름해지는 거 아닐까? 해서 한번 맞아봤거든요. 3주 뒤부터 턱보톡스는 효과가 확 발현이 됐는데 그때 진짜 그 3주 전 모습이랑 3주 뒤의 모습을 이렇게 딱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턱보톡스는 맞는 주기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주기로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뒤에 또 다시 턱보톡스를 맞으러 갔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제 턱을 만져보고 말씀해 주시길 고객님은 턱 근육이 많은 편이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턱보톡스의 효과를 많이 봤던 거죠. 턱보톡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이제 턱보톡스도 뭐 얼굴이 땅콩형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부작용에 대한 후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상담을 받을 때 내가 턱 근육이 있는 부위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시술 들어갔을 때도 뭐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분에 딱 근육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타겟해서 좀 맞고 싶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보톡스 맞으실 때 여기 역광대가 많으신 분들은 맞으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턱 근육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여기 광대 라인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얼굴 라인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어느 부위에 딱 타겟해서 맞아야 될지 이 시술이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인지를 정말 잘 자기 객관화를 잘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턱보톡스를 처음에는 국산으로 공장형 피부과에서 맞았어요. 진짜 저렴하게 맞았어요. 근데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았다. 근데 보톡스가 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때는 제오민을 맞았습니다. 이제 국산이랑 수입의 차이는 이 유지 기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요. 유지 기간은 비슷한데 이제 수입이 내성이 없대요. 내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 보톡스는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나이 들어서 더 자주 맞게 될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국산 보톡스를 많이 맞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맞아도 효과가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톡스부터는 이제 수입 보톡스를 맞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보톡스 맞을 일이 있으면 수입을 맞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턱 보톡스를 맞으면서 같이 묶어서 맞은 게 이마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이마 보톡스도 두 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마 보톡스도 국산으로 맞았는데 이마 보톡스를 왜 맞았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표정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도 보톡스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덜 생기는 편인데 그 전 모습 보여드리면은 표정 지을 때 이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 계속 여기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마 보톡스 맞아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맞았는데 또 원장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이마 주름이 많은 편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표정 주름이 많은 편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도 꾸준히 보톡스를 맞아줘야 이제 나중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도 이 보톡스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마 보톡스는 이제 딱 맞자마자 뭔가 여기 이마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때 보톡스 맞은 곳에서 이마는 좀 잘 못 놔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국산으로 맞았을 때가 효과는 훨씬 좋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턱도 확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된 게 보였었고 이마도 주름이 그때는 표정 지으면 전혀 이렇게 들었을 때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때는 주름도 첫 번째 때보다는 좀 잘 생기는 편이고 턱도 효과를 보긴 했지만 첫 번째 때만큼 엄청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안 떠진다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저도 첫 번째 이마 보톡스 맞았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이 눈 뜨고 감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을 이마 힘으로 뜨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때도 안심하고 이마 보톡스를 맞았고 두 번째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도 눈 뜨고 감고 이런 거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평소에 내가 눈을 뜰 때 이마 힘으로 뜨는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으실 수 있다. 이마도 유지 기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맞을 때도 한
8개월 뒤에 다시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마 보톡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필러.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이잖아요. 필러를 총 3군데에 맞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입술입니다. 입술은 총 필러를 3번 맞아봤어요. 근데 이 3번이 다 단기간에 맞은 게 아니라 1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 2번, 3번을 맞은 거고요. 입술 필러를 왜 맞았냐? 제 예전 입술을 한번 보시면은 입술이 되게 옹졸했어요. 입술이 너무 작아. 지금도 제가 입술이 이렇게 도톰하지만 입술 크기 자체는 되게 작거든요. 예전에는 제 얼굴에서 뭔가 부족한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쁘신 분들의 사진이랑 제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입술이 유독 너무 작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이거 입술이 문제다. 이거 입술 필러 한번 나도 맞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입술 필러를 그때 처음 맞았는데 웬걸?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딱 처음에 맞고 난 직후에는 약간 홍두깨 부인처럼 됐어요. 내가 막 제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오리 입술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돼요. 한 며칠에서 몇 주 지나면 그 붓기들이 다 빠지잖아요. 빠지고 나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입술 필러 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입술 필러가 많이 꺼졌을 때쯤 한 1년 뒤에 또 입술 필러를 한 번 더 맞았어요. 이제 입술이 많이 꺼진 것 같아서. 두 번째 필러 때도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2번 맞았을 때부터 느낀 거는 필러가 빠지잖아요. 근데 입술 필러가 빠져도 완전히 예전에 제 완전 작았던 입술로는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그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퍼지는 거 아세요? 필러는 사라지지 않고요. 몸에서 저희 몸에 있는 그 세포랑 그 필러 성분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섞이면서 퍼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꺼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데 한 또 2년 전에 3번째 입술 필러를 맞은 건데 그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오버립 메이크업을 했는데 오버립 메이크업을 지워도 그렇게 예전만큼 입술이 작아 보이진 않아서 당장은 입술 필러를 맞을 생각이 없는데 맞고 싶어지면은 또 맞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3번 시술을 다 같은 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저는 그때 병원을 어떻게 골랐냐면 친구가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너무 예쁘게 시술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해준 병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봤을 때 그 병원이 딱 그 입술 필러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필러를 맞은 부위는 요 애교살 필러입니다. 애교 필러. 요 애교 필러는 딱 한 번 맞았거든요. 맞은 지 한 3년 됐어요. 제가 원래는 웃어야지만 보였어요, 애교살이. 그때 3년 전에도 제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제 얼굴의 장점은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눈이 좀 예쁜 편인데 뭔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또 예쁘신 분들이랑 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이 애교살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애교살 필러를 맞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맞았는데 저는 제 얼굴에서 이 애교살 필러가 준 효과가 되게 너무 좋았다. 제 얼굴에 잘 맞았다라는 거죠. 각자 자기 얼굴에 맞는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절대 저는 모든 시술을 과하게 받지 않습니다. 용량도 절대 많이 넣지 않아요. 엄청나게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상담을 통해서 제 얼굴에 딱 필요한 만큼의 용량만 넣거든요. 근데 애교살 필러를 맞고 나면 요 애교살 화장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다만 애교살이 없는 상태에서 애교살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 이 애교살 필러를 맞고 나서 이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데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풍성해 보이는 예쁜 애교살이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 애교살 필러 맞을 때가 진짜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필러가 눈 근처에 맞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사기가 여기 눈이랑 눈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최대한 다시 받는 거는 미루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세 번째는 코필러. 제가 코필러를 맞았는데 요거는 완전 비추입니다. 지금 코는 코필러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완전 예전 코 상태랑 지금이 똑같거든요. 코필러는 언제 맞았냐? 딱 20살 때 맞았습니다. 20살 때 제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코였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매부리가 있고 여기 코끝 라인이 여기 콧대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올리는 수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3 때 이제 수능 끝나고 코 수술을 너무 받고 싶어서 엄마를
오빠를 데리고 같이 강남 성형외과를 들려가지고 코 수술 상담을 받고 20만 원 예약금 걸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코 수술이 되게 엄청 큰 수술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코 수술을 포기하고 지금 8년째 코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코 수술을 포기하고 나서 이제 20살 때 너무 이제 이게 콤플렉스처럼 저한테 느껴졌어가지고 코필러를 맞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받았던 시술이 바로 코필러였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서 바로 마음에 들었냐? 아니요. 저는 맞고 나서 바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안 들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고 난 직후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시간이 지나서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코필러도 어울리는 코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코는 코필러가 어울리지 않는 코인 거예요. 왜냐면 일단 코필러는 이 코끝 라인을 세워줄 수 없어요. 콧대 라인 자체가 좀 낮아서 여기 나는 콧대를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필러를 맞으시면 조금 만족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콧대를 세우고 싶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콧대 라인을 깎고 싶고 이 코끝 라인을 세우고 싶은데 필러로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필러를 맞았을 때 코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코끝 라인을 세우고 싶은 저의 니즈가 전혀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코필러도 맞지 않았고 코 수술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너무 코 수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진짜 뿜뿜하는데 그냥 잘 참으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코 수술한 친구들은 자기는 이제 예쁜 코를 가졌는데 주변에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코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난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치아 교정입니다. 저는 300만 원을 주고 했고 이게 제일 제 얼굴에 큰 변화를 준 시술은 아니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치아 교정을 왜 했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구강호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구강호흡의 단점이 구강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입 구강 구조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지금이랑 얼굴 라인이 되게 비슷해요. 이게 제가 점점 크면서 계속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나오지 않았던 입이 점점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돼서 치아 교정을 했는데 제가 원래도 하관이 좀 작고 입안의 공간이 작다 보니까 교정으로 그 치아를 밀어 넣을 공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리 발치를 4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랑니가 위아래로 해가지고 총 4개가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발치를 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8개를 해가지고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교정으로 입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게 된 건데, 저는 일단 교정을 21살 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 기간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치아 교정 전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교정을 하는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정기를 더 세게 조이는 시기가 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아팠고, 치아 교정하는 동안은 두통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힘들었던 만큼 효과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았다. 그리고 다음 9번째는 바로 레이저 제모입니다. 요게 얼굴에 받는 시술은 아니었지만 저는 겨 제모를 했는데 요 겨 제모가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 겨 제모를 이것도 이제 20살 되고 이제 처음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한 10회 받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뒤에 또 한 10회를 받아가지고 총 20회를 받았는데, 저는 그 10회 받았을 때도 진짜 털이 진짜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반영구 시술인데 저한테는 반영구 시술이 아니라 거의 영구 시술인 것처럼 모근도 엄청 얇아지고 이제 털이 진짜 막 솜털처럼 엄청 얇게 자란다 해야 되나? 제모를 이제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털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평소에 계속 제모를 하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레이저 제모는 추천을 드린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10번째는 바로 점 제거입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받았는데 제가 원래는 여기 얼굴 옆에 되게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완전 아기 때부터 있었던 점인데 지금도 보시면 약간의 자국이 남았거든요. 점 제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국을 아예 안 남기고 해주는 곳도 있을 건데 이 점 제거가 촌스러운 부위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여기 볼의 옆에 있는 점이 그랬어요. 이게 조금 제 얼굴 인상을 조금 촌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냥 뭔가 이 점이 너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있었던 점이고 혹시나 이게 복점일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이 뭐 잘 풀렸을 때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점 때문이었다면
내가 그 복점을 떼는 거라면?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그걸 빼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이제 작년에 아무리 생각해도 요 점이 너무 거슬려. 이게 너무 내 인상을 촌스럽게 만들어. 해가지고 그때 제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너무 평탄하게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제가 여기 눈 밑에도 빨간 색깔 혈관점이 생겼었어요. 요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걸로 안에 혈관이 터져서 생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면은 야, 너 여기에 고춧가루 붙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거슬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막 고춧가루 묻은 것처럼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이것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눈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무서워서 계속 안 받다가 같이 받았는데 얼굴 인상이 훨씬 깔끔해졌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들춰보면 여기 눈썹 밑에도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눈썹이 털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요거 제거하면 아마 여기 눈썹 털이 좀 밀릴 거래요.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 그냥 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살면서 받은 시술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나열하니까 되게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28살 때까지 8년 동안 나눠서 완전 천천히 받아온 시술들이에요. 시술을 1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게 시술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주 시술을 받지 않는 편이고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딱 필요한 타겟 부위에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받은 시술들이 다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술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그래도 소소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일단 그 부위별로 가장 유명한 병원만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애교살 필러로 유명한 병원, 온다 리프팅이나 소개팅 주사도 그런 주사나 리프팅으로 유명한 병원. 저는 일단은 여신 티켓이나 그런 시술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 후기들을 볼 때 그 시술에 대한 후기가 특히 많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입술 필러를 맞고 싶은데 입술 필러 후기가 진짜 많은 병원이야.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좋아. 유독 여기가 그 입술 필러를 잘한다, 입술 필러 맛집이다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아 하는 곳으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술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서 딱 그 시술만 받고 옵니다. 막 다른 시술들을 막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할인된다 뭐 이런 거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이나 친구가 했는데 잘 된 곳으로 찾아가서 합니다. 제가 입술 필러 같은 경우가 그랬죠. 친구가 했는데 잘 돼서 제가 그 병원을 갔는데 너무 저도 마음에 들어서 세 번째 시술까지 다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에서 받았는데 잘 됐다 하는 병원이 조금 신뢰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뿌띠 시술을 받았을 때 이제까지 한 번도 부작용 없이 그렇게 큰 실패 없이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한 시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용량을 무리해서 막 이만큼 막 넣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딱 제 얼굴에 예쁜 만큼만 요렇게 시술을 받았고, 내 얼굴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딱 여기 부분만 개선을 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서 병원을 가서 딱 그 부분만 상담을 받고 딱 그 부분만 시술을 받고 항상 옵니다. 과하게 별로 받지 않아도 될 부위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저는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도 내 얼굴을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시술을 받을 때마다 상담실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제 얼굴의 그 고민인 부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드려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표정주름이 많은 편인가요? 턱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인가요? 제 얼굴에 어울리는 시술일까요? 이런 거를 많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이제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이 뭔지, 내 얼굴에 어떤 부분이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하는 관리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는 평소에 하는 관리가 진짜 이게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데일리 마사지입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도 그냥 제 얼굴을 풀어주는 게 되게 뭔가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음식을 먹고 나서도 요런데 여기 턱 밑에 있잖아요. 요런 데를 되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엄청 자주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막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데도 되게 막 자주 풀어주고, 보톡스를 뭐 맞고 나면은 여기 근육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보상 근육? 으로 관자놀이 근육이랑 여기 축두근 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된다고 해요. 여기 근육을 못 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톡스를 맞고 나서부터는 여기도 되게 엄청 많이 풀어주거든요. 되게 시원해요. 여기 광대 같은 데도 이렇게 마사지 엄청 많이 하고, 제가 진짜 귀차니즘이 대박이거든요. 디바이스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막 괄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는 귀찮은 거예요. 그걸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저는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들이 계속 축적돼가지고 저한테는 좀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마사지를 할 때 얼굴 피부 있는 쪽에는 최대한 안 닿게 마사지를 하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얼굴 쪽에 완전 타깃해서 마사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괄사를 하는 겁니다. 얼굴에 베이비 오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얼굴 괄사를 해주는데, 근데 내가 진짜 얼굴이 너무 부었다 할 때, 빨리 붓기 빼야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괄사라는 거, 세 번째는 붓기침인데요. 제가 지금도 이 붓기침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녁에 막 야식을 먹거나, 어제도 야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부은 거예요. 오늘 이제 또 영어 회화 가기 전에 너무 얼굴이 부어 있으니까 붓기 빨리 빼려고 붓기침을 붙였는데, 저는 확실히 이 붓기침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붙이고 나면 붓기가 확실히 평소보다 더 빨리 빠지는 느낌? 사실 저는 붓기 빼는데 가장 특효는 런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닝 딱 뛰고 오면은 붓기가 진짜 싹 빠지는데, 막 뛰고 오면은 아무튼 샤워도 해야 되고 다시 그러면 다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급하게 이제 붓기를 빼고 싶다 하면은 이런 붓기침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들, 관리들 다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요 해당 시술들은 전부 다 제 개인 경험에 기반하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의료기관 추천 목적이 아닙니다. 전문 의료진 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과 재미난 썰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